안녕하세요. 달밤의 목소리, 달소리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다들 2022년 새로운 한 해 잘 시작하셨나요? 가을을 막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책을 소개했다가 이렇게 추운 겨울의 한가운데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려니까 뭔가 좀 이렇게 휑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저는 참 허둥지둥 막 바쁘게 살다가 뭔가 손에 쥐고 있던 걸 놓쳐버린 사람처럼 조금은 아쉽게 2021년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마음도 편하게 먹고 새해가 되면 막 다들 결심하고 헬스하고 막 PT 끊게 되는 것처럼 저도 새롭게 운동 시작했고요. 이것저것 더 여유롭게 지내려고 노력하면서 1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드는 게 올해 저의 첫 목표예요. 네. 이게 참 습관이 무섭다고 막 바쁘게 지내다가 틈틈이 짬나면 잠깐 이렇게 유튜브 영상들 휙휙 보고 짧은 이렇게 카드 뉴스들 구경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긴 글이나 이렇게 책을 읽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읽고 싶었던 책,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책 한 권 완독하기가 너무 힘들고 부끄럽지만 뭔가 빚처럼 마음에 읽어야 하는데 하면서 이렇게 쌓아둔 책들이 참 많았어요. 오늘은 그래서 아주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짧은 동화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실 동화라고 하면 애들이 보는 만화 얘기하는 거 아닌가 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에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 또 노인들을 위한 동화가 꽤 많이 만들어지고 있대요. 얼마 전에 한 신문에서 봤었는데 동화에 담긴 섬세한 그림과 짧지만 그래서 더 뭔가 마음에 이렇게 깊숙이 박히는 문장들이 우리 생각보다도 훨씬 더 사람의 감정을 잘 어루만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노인분들 심리치료 아니면 어떤 놀이 활동을 위한 어른 동화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더라고요. 뭔가 저는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된 이후부터 그러니까 어떤 동화의 힘에 대해서 듣게 된 이후로 서점에 가면 꼭 동화 코너를 한 번씩 들르게 됐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도 짧지만 또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지만 제 마음을 너무나 깊게 울리게 했던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하고 감명 깊게 다가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 어른이들에게 건네고 싶은 동화입니다. 바로 캐나다의 시인이자 동화 작가로 데뷔했던 조던 스콧 작가의 글과 시드니 스미스 작가의 그림, 그리고 김지은님께서 옮겨주신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입니다. 다양한 동화를 엮어주시는 책 읽는 곰 출판사에서 함께 만들어주셨어요. 이 동화책은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의 올해의 그림책에 선정되었다고도 하고, 또 이게 2020년에 출간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도 되게 다양한 책 시상식에서 후보에 오르기도 하고 또 수상을 하기도 했대요. 그 중에서도 제가 좀 눈이 갔던 건 슈나이더 패밀리 북 어워드라는 곳에서 2021년에 대상을 수상을 했는데, 이 상은 장애를 지니고 있었지만 사회와 가족들의 도움으로 임상 심리학자가 될 수 있었던 캐서린 슈나이더 박사가 장애를 지닌 아이들의 완전한 삶과 경험을 담은 동화를 응원해서 장애 아동 그리고 장애 청소년들이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게 만들고 후원한 상입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이 이렇게 유명한 책인 줄은 전혀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냥 표지가 너무 예쁘길래 관심이 갔거든요. 서점에서 막 동화 코너를 지나가는데 이게 명화인가 싶게 표지가 너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강물 위에 햇볕이 이렇게 막 반짝반짝거리는 게 인상파 그림 같기도 하고, 그 안에 서 있는 어떤 이 소년의 눈을 감고 있는 미소가 평화로워 보이고 잔잔해 보여서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 평온해 보이는 소녀는 사실 말을 더듬는 언어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작가인 조던 스콧이 유년 시절에 자기가 직접 겪은 경험을 말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소녀는 바로 어린 시절의 조던 스콧이기도 합니다. 아주 짧고 간단한 동화라서 오늘은 줄거리를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함께 책을 잠깐씩 읽어드리려고 해요. 소녀는 매일 아침마다 세상의 온갖 단어가 자신에게 와닿아 쉴 새 없이 들리는 경험을 하면서 일어납니다. 조던 스콧이 본래는 시인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릴 때부터 감수성이 풍부했을까 짐작이 조금 가는데, 새, 나무, 달, 온갖 낱말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어떤 소리를 내는 느낌을 모두 느끼면서도 가슴에 가득 차오른 그 말들이 밖으로는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녀는 늘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학교에서 발표를 해야 하는 시간이 소년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에 대해서 설명해야만 하는 발표였죠. 그러나 소녀는 말이 잘 나오지 않는 자신을 의식하느라 발표를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시선을 느끼면서, 그래서 더 자기 안에 있는 소리를 꺼내기가 어렵게 된 소녀는 결국 어떤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침묵으로 수업 시간을 보내고 맙니다. 풀이 죽은 소년을 데리러 온 아빠는 소년에게 다른 위로의 말들을 건네기보단 소년을 강가로 데리고 가요. 그렇지만 고요하고 잔잔하게 일렁이는 평화로운 강가 앞에서도 소녀는 친구들이 자기를 비웃고 자신은 그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슬퍼합니다. 그런 소년에게 아빠가 말합니다. 저 강물이 흘러가는 게 보이냐고. 너도 저 강물처럼 말한다고. 아빠는 내가 슬퍼하는 걸 보고
나를 가까이 끌어당겼어요. 그러고는 강물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강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이지? 너도 저 강물처럼 말한단다. 나는 강물을 보았어요. 그리고 소녀는 강물을 봅니다. 강물은 엄청 다양한 모습으로 흘러가잖아요. 잔잔하다가도 굽이치고 때로는 부서지기도 하면서요. 그래서 강물을 바라보면서 소녀는 생각하게 됩니다. 아, 내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 나는 이상하지 않구나. 내가 말하는 방식은 부끄러운 게 아니구나. 그냥 저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흘러가는 강물처럼 나도 저런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다양하게 말할 뿐이구나. 나를 둘러싼 낱말들을 말하기 어려울 때면 그 당당한 강물을 생각해요. 물거품을 일으키고 굽이치고 소용돌이치고 부딪히는 강물을요. 그 빠른 물살 너머에 잔잔한 강물도 떠올려요. 그곳에서는 물결이 부드럽게 일렁이며 반짝거려요. 내 입도 그렇게 움직여요. 나는 그렇게 말해요. 강물도 더듬거릴 때가 있어요. 내가 그런 것처럼요. 그리고 소녀는 다음 발표 시간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곳으로 그 강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소개합니다. 여전히 자신을 둘러싼 세상의 여러 소리들을 떠올리면서 더듬거리면서 그렇게 강물처럼 말하면서요. 네, 어떠셨나요? 사실 저는 이 책을 서점에 서서 읽었을 때 마지막 페이지를 읽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서 너무 당황했었거든요. 사실 바쁘게 지내면서 뭔가 저도 모르게 나는 능력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런 식으로 많이 자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을 굉장히 여러 번 읽다 보니까 나는 그냥 나만의 방식이 있는 사람인 건데 그걸 내가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 막 비교하고 막 이렇게 견주면서 거기에 나를 끼워 맞추려고 했구나 싶더라고요. 사실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어떤 내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걸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인정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내가 잘못한 건가? 혹시 내가 모난 돌인 건 아닐까? 먼저 생각하게 되고요. 말을 더듬는 언어장애는 사실 속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생각들을 담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온다고도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샘솟는 생각들이 말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다채로워서 말이 아주 조금 늦게 나올 뿐인 거죠. 조던 스콧 책의 작가도
말을 더듬는 건 단순히 그냥 더듬는 행위인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말하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자기도 아무 걱정 없이 유창하게 말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건 자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다른 방식으로 강물처럼 말하는 자기 자신으로 남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말했듯이 이 책은 장애 아동들을 위해 쓰인 훌륭한 동화에게 주어지는 상, 슈나이더 패밀리북 어워드의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근데 어쩐지 저는 어린 친구들뿐만 아니라, 아니 어쩌면 오히려 어린 친구들보다도 우리 어른이들이 더 위로받을 수도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아이였던 순간이 있으니까요. 저도 앞으로 제 자신을 다른 틀에 끼워 맞추려고 할 때마다 그래서 제 마음속 아이가 입술을 꼭 다물고 침묵한 채 막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눈으로 바라볼 때마다 이 문장을 떠올리게 될 것 같아요.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라고요. 강물처럼 굽이치고 막 부딪히고 소용돌이 치면서 나는 그렇게 흘러간다고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르게 어떤 한 가지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다양한 나다움 그대로 강물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고요. 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달밤에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책의 힘을 믿습니다. 당신의 힘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